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제가 본 원더우먼의 경기 중 가장 최악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방영된 골대녀는 지파컵 준결승으로 근래 들어 처음으로 맞붙은 두 팀, 원더우먼과 국대 패밀리의 경기였는데요. 우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원더는 경기 시종일관 국대팸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3골을 내주었고 후반에 박하연의 발에 맞고 굴절되어 들어간 자책골 하나를 넣으며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던 지파컵 6강전에서 원더는 제이가 합류하면서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월클과 진검승부를 벌였었죠. 소유미의 헤트트릭과 마시마의 종료 직전 결승골, 김설희의 맹활약 등 매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더와 국대팸의 4강전 경기를 리뷰해보면서 생각보다 왜 원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는지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표된 골때리는 오디션과 레전드 한일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더는 골키퍼의 키썸, 왼쪽 수비수의 마시마, 오른쪽 수비수 김설희, 왼쪽 공격수 소유미, 오른쪽 공격수 우이준, 벤치에 김소희가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국대팸에게 주도권을 많이 내주며 시작을 했는데요. 원더의 전략은 빌드업 능력이 좋은 골키퍼 키썸이 볼을 잡고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대팸의 대응이 너무 좋았죠. 국대팸 선수들은 원더 선수들, 패스기를 다 막고 있었고 이 때문에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소유미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소유미는 탈압박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다시 이 볼을 우이준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소유미와 같은 포지션상에서 맞붙은 박승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볼을 받은 소유미는 박승희에게 가로막혀 돌아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이 방법이 막히니 원더는 공격의 방향을 아예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국대팸은 경기 초반 박하연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최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박하연은 상대편 최전방 공격수인 우이준이 볼을 빼앗으려 덤벼들기를 기다렸고 달려들자마자 이것을 제치고 유유히 돌파하며 원더의 수비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원더도 이것과 비슷하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원더는 경기 시작 후 마시마가 볼을 가진 횟수가 거의 없었고 마시마가 고립되니 볼이 전진되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죠. 차라리 앞에 상대 수비수가 붙어있다 해도 마시마에게 볼을 건네주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 듯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시마의 탈압박 능력은 골대녀 최고위기에 볼을 주면 어쨌든 혼자서 해결이 가능한 선수이니까 말이죠. 소유미가 완전히 봉쇄되고 마시마가 실종된 상태에서 전방 공격수였던 우이준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우이준은 경기 중 주로 상대팀의 골대 근처에 머물면서 피니쉬를 담당하는 타겟형 공격수를 담당했죠. 마시마나 소유미의 영향력이 커져 볼이 많이 배급되는 경기에서는 나름 위협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우이준이지만 이번 경기처럼 아예 전방으로 볼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경기에서는 마치 잉여자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느꼈던 점은 확실히 마시마는 공격으로 배치해서 볼을 주고 뛰어놀게 만들어야 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드리블과 슈팅을 즐겨하는 선수인데 후방으로 넣어놓고 수비 임무에 치중을 하게 하니 마치 메시가 센터백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즌 내내 수비에서 뛰긴 했지만 마시마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격수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마시마 본인도 자신이 공격으로 뛰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국대팸은 경기 내내 정말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까지 원더를 상대했던 팀들은 되게 비슷한 전략을 구상해왔습니다. 에이스인 마시마를 맨투맨 마크로 잡고 봉쇄시키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백지훈 감독은 마시마를 맨투맨으로 막지 않고도 그냥 전술로만 원더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완전히 기세가 오른 새로운 에이스 소유미를 박승희로 하여금 완전히 틀어막도록 지시했고 반대쪽 수비수인 박하연에게는 자유롭게 프리롤 같은 역할로 경기를 지배하게 만들었죠. 또한 수시로 선수 교체를 실시하면서 공격의 선봉장인 스피드 레이서 김민지를 최상의 몸 상태로 경기를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지는 단거리 육상 선수 특성상 경기 내내 일정하게 뛰며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때문에 교체로 계속 바꿔주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몸 상태를 점검할 시간을 벌어주었죠. 결국 이날 경기에서 김민지는 슈퍼골을 2개나 장렬하며 2골 1어시로 최우수 선수급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시은미의 활약도 좋았죠. 원더의 공격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매우 위험한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 방어 능력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체 포지션이 높아서 원더는 일부러 땅볼 슈팅을 여러 번 날렸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다 막아내는 모습은 차기 골대녀 시즌에서 골키퍼로 넘버원이 될 제목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더와 월클이 다시 결승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국대팸과 월클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박하연이 마시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스타일이 완전 다른 제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마시마에게 피지컬로 자신 있다고 말했던 박하얀인데 피지컬로는 제의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4명의 참가자가 발표된 골 때리는 오디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첫 번째 참가자로 카라의 니콜, 미스에이의 민, 트로트 가수 김태현, 치어리더 목나연 이렇게 4명이 나왔었죠. 이번에 추가로 나온 4명의 참가자 첫 번째는 레슬링 선수 장은실이네요.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이죠. 이 선수가 들어온다면 나름 피지컬에 자신 있다는 김혜선이나 심으뜸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그룹 시아의 멤버 이보람이네요. 솔직히 이보람이 축구에 관심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워낙 이미지가 정반대다 보니 예상조차 못한 멤버였는데요. 축구 실력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 멤버는 김규리입니다. 미스코리아 경남 출신이고 연애 프로인. 솔로지옥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고 본인이 말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멤버는 스포츠 아나운서 조민지입니다. 역시 솔로지옥에도 출연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아나운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아나콘다 생각이 나버려서 과연 기량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30명 중 지금까지 총 8명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멤버들을 보고 사실 딱 이 멤버는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얼굴을 알리려고 출연을 한 것 같은 멤버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진짜 축구 실력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본방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전 레슬링 국대인 장은실 선수에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신경과 피지컬이 워낙 특출나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레슬링과 축구는 아예 다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 합류한다 해도 잘 적응해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대녀 레전드 한일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골대녀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건 우리는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고 싶습니다. 골 때리는 그 녀석들 말고요. 어쨌든 꽤 화제가 될 소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팀에 나카타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올드 축구 팬들을 이 프로그램에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화제거리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나카타는 90년대 후반 정말 무서운 선수였습니다. 뭐랄까 다른 일본 선수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느낌이랄까요? 한일전 할 때도 나카타가 볼을 잡으면 정말 긴장되고 위협적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때와는 이미지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보이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참에 한일전 끝나고 골대녀가 개편할 때 골대녀 감독으로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11월 29일 다음 주 수요일이 대망의 결승전이 방송되는 날이네요. 그 다음 주가 12월 3일 수요일 레전드 한일전이 방송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B는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아마도 골대녀 오디션이 방송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공식 오디션이니만큼 과연 어떤 선수들이 멤버에 포함되어 있을지 그리고 어떤 훈련들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받았을지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기다려봐야겠네요. 근데 오디션도 오디션이지만 최근 박하연과 김민지는 11월 25일부터 채널A에서 방영되는 야구 여왕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골대녀에서 하차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두 프로그램 다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디션도 좋지만 기존 선수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민지도 그렇고 박하연은 골대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만약 정말 하차가 결정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게 분명한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